네. 그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요. 이 단원 자체가 또 몇 번 10 번, 27 번, 음 40 번, 45 번, 48 번 요 정도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전에도 한번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부동식 할 때 부동식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부동식 할 때 여기 썼었을 텐데. 요거, 요거 부동식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요거.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걸로 틀리면요. 만약에 오늘 좀 뜨끔하신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걸로 이렇게 틀리거나 이렇게 틀리거나 이렇게 틀렸어. 만약에 내가 연립부동식을 틀렸는데 수식선이 안 그려져 있어. 등호 성립조건 안 따져서 틀렸어. 부호를 안 바꿔서 부등호 방향을 안 바꿔서 틀렸어.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야. 이거를 실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부동식 실력이 그냥 부족한 거야. 알겠니? 뜨끔하신 친구들 있을 텐데. 이거는 그러니까 딱 긴장 빨고 해야 돼요. 딱 이런 거 나올 때는. 자, 1차 부동식을 의외로 좀 틀리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이거야. 부동식에서는 내가 이거를 여기 빨간색을 위에 둡시다. 필기를 하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방정식에서는 0이 될 수 있는 인수는 절대로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시면 안 되고요. 부동식에서는 부호가 결정되지 않은 인수를 절대로 양변에 곱하고 나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는 게 AX가 B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X는 A분의 B라고 하면 내가 맞다고 틀렸어, 틀렸다고 했어? 이거 맞다고 했어요, 틀렸다고 했어? 틀렸다고 했지. 왜냐? A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를 구분해서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AX가 어떻게 되는가? B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이 친구도 A의 값이랑 B의 값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야 돼요.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가뿐하게 그냥 나누시면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나누시면 되고, A가 음수면 어떻게 되는가?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요. A가 0일 때는 잘 봐. 0 곱하기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B보다 크다잖아.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리는데 B가 양수가 되거나 0이 되면은 해가 없고요. B가 음수가 되면은 모든 실수라고 하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하면 안 돼.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정리가 안 되신 친구들은 필기를 합니다. 이게 1차 부동식 이게 다예요. 이게 다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이항할 때는 그냥 막 이항해도 돼. 근데 A를 나눌 때 말이야.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요. 이 녀석을 케이스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이제 얘네들이 0이 될 때가 언제예요? 얘네들이 0이 될 때.
얘네들이 0이 될 때가 x가 0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a가 0하고 실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일 때. 세 번째는 a가 0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연립부동식을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요거 a를 나눌 때 요청 양변 a를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겠죠. 이것도 바뀌게 됩니다. 이 친구 또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죠. 연립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요 각각의 경계값들이 뭐가 돼야 되겠다. 경계값들이 얘가 1이 되고 요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a 값이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a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1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1이 이게 만족하지 않죠. a가 1일 때 요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만족한 a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케이스 분류의 기준요? 얘네들이 0이 될 때. a 값이 0이 될 때가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될 때가 0일 때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 세 가지로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보다 커지니까 이때는 얘는 부동호 방향 안 바뀌죠. 이 친구는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요 연립했을 때 사이 값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0보다 클 때가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 이항해주고 a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돼서 연립하시면 이렇게 되고 경계값이 각각 1이랑 2가 될 때가 하시면 a는 1 나온다.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요거 10번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필기를 합시다. 필기합시다. 루트 네모가 실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 네모가 0 이상이라는 거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식은 바꿔 해석하면 모든 x에 대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그래프로 풀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x축하고 교점이 없어야지 항상 함수값이 양수가 되겠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 d는 k제곱 마이너스 4 띠로리가 0보다 작다. 4a씩. 계산해주면은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예요? 32죠. 마이너스 8하고 4로 이렇게 찢어주고 x자로 찢어주면 되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 사이값으로 처리해주면 k는 작다면 사이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0 이상이죠. 0 이상이니까 접해도 되네. 큰일 날 뻔. 접해도 되죠. 0 이상이죠.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접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도 되니까 여기 등호 붙여줘야 되겠죠? 큰일 날 뻔했네.
지가 실수하지 말라고 지가 실수하죠. 그쵸. 나적나지 나적나. 아 미치겠네. 아 접해도 되는 이유는 0 이상이니까. 함수값이 양수거나 순간적으로 0이 되어도 되죠. 예, 0 이상이잖아. 됐죠? 함수값이 0보다 크다 0 됐다 크다 그럼 0 이상 맞죠 함수값이. 됐죠? 그다음에 요건가? 27번. 요거 많이 물어보더라. 제발 수식선. 그치?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직선은 사드세요. 제발. 수직선은 사드세요. 제발 그리세요. 알겠죠? 그리세요. 제발. 자, 수직선 제발 그려주세요. 만족하는 정수가 3, 4분이라는 것은, 그리고 특히 정수 관련된 부등식일 때는 이 격자점을 다 표시를 해줍니다.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수직선이 어떻게 돼야 돼? 5 이렇게 그려줘. 수직선 딱 그리면 이 수직선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딱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수직선이 2하고 5는 제껴지고 요 3하고 4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경계값이 어떻게 돼? 2분의 1 k 플러스 1하고 2분의 1 k 플러스 3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등호 성립 조건 따져주시면 어떻게 돼요? 등호 성립 조건은 따져주시게 되면 어디에 등호가 붙을 수 있어? 요 친구는 2에 등호 붙을 수 있고 요 친구는 5에 등호 붙을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이 녀석은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이런 부등식이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등호 성립 조건 꼭 따져주시고 1 빼주시면은 요런 게 나오죠. 요런 거 3 빼 요런 게 나옵니다. 약간 위의식과 미의식이 미묘하게 다르죠. 동시에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동시에 된다면 이 K는 2하고 4 사이가 됩니다. 뭐지? 응? 잠시만요. 잘못했나? 제대로 한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여기 3분의 K죠? 숫자를 잘못 봤네? 3분의 K. 3분의 K. 그럼 요 친구 아유씨 큰일 날 뻔했네. 2하고 K가 여기 4 사이고 진짜 노안이 왔나 봐. 이제 큰일 났어. 노안이 왔다. 3하고 4 사이고. 그렇지. 3하고 4 사이고 이제 노안이 왔어. 이제 큰일 났어. 여기 또 등호 붙어 있죠. 진짜 노안이 왔나 보다. 여기 등호 붙고 여기 등호 안 붙네. 진짜 노안이 왔나 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야. 노안이 왔나 보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서른아. 그치? 내년이죠. 이제 서른은. 내년에 서른인데. 이제 벌써 라식할 때가 왔나 봐. 네. 됐죠? 질문하신 친구 되셨나요? 음. 요 녀석도 마찬가지겠죠. 요거는 두 개의 부등식이 있는 거지. 자, 요 친구 1번 부등식하고 2번 부등식하고. 자, 1번 부등식을 쓰면은 요렇게 되네. 진짜 천천히 풀어야지. 계산 실수 안 해야지.
천천히 풀 거야. 아니지. 잘못 썼죠. 자, 이항해주면은 될 수 있으면 x 계수가 양수가 되도록 이항을 해줍시다. 4분의 3a 플러스 3. 이 녀석도 반대쪽으로 좌변으로 x를 이항해 줍시다. 이항해 주면은 이 친구는 4분의 3a 플러스 2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맞죠? 계산하시게 되면 이 친구 경계값이 계산하자. 천천히 계산하면은 이 친구 x 되고 x 되고 2분의 3a 플러스 3. 이 친구 여기 x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면 그럼 얘도 이제 만족하는 정수값이 7분이라는 얘기는 수직선 딱 그렸을 때 7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사이값으로 처리되는데 이 친구가 경계값 a 플러스 4는 여기 있고 이렇게. 그러면은 등호 성립 조건을 따지면 여기는 등호 붙을 수 있고 여기 못 붙죠. 여기는 등호 붙을 수 없고 여기 붙을 수 있죠. 됐죠? 그래서 계산하시기 연립하시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연립하시게 되면 3a 플러스 3은 10이랑 14 사이에 있어야 되고 a 플러스 4는 7이랑 8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계산하시게 되면은 이 친구는 a는 3 이상 얼마요? 3.5시기 사이. 그다음 얘는 3초가 4이야. 안 나오는데? 뭐지? 또 계산 실수야? 미치겠구만.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중국 안 붙어요? 답이 4라고? 잠시만요. 여기가 등호가 붙죠. 여기가 등호가 붙으니까 여기에 붙을 수 있고 여기 안 붙죠.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A는 3이겠네요. 됐죠? 다 풀고 씨. 네. 요거요? 되셨나요? 왜 5에 등호가 붙냐고요? 그러니까 얘가 경계값이 진공 상태니까 여기 경계값이 5가 되어도 여전히 5는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정수가 경계값이 5가 된다고 근이 5가 되는 건 아니잖아. 진공 상태니까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하면은 요거 등호 붙을 때가 K가 얼마일 때요? 이거 직접 보여줘야 되겠지. K가 6 집어넣으면 5 나오거든. K에다 6 집어넣어 볼게요. K에다 6 집어넣으면 좌 경계값은 뭐가 되냐면 6 집어넣으면 얼마 되냐? 4 이상 되죠. 여기 5 되잖아. 그럼 여기에 정수 5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요 근 안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경계값이 5하고 일치된다고 해서 요 부등식 근 안에 5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요 근은 3, 4뿐이라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 이게 가장 기본되는 문제인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문제라고 하면서 요거를 살짝 보여줬었죠. 요거, 요거. 요거를 만족하는 x가 a보다 작다라는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 있대. 그랬을 때 여기 4에 왜 등호가 붙냐고요. 여기가 진공 상태니까 4랑 경계값이 같아도 여전히 4가 제껴지잖아. 이게 한 번에 깔리기 시작하면 계속 헷갈리거든요. 등호 성립 조건은.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그냥 정말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될 때까지 익히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판별식으로는 2차 부동식 못 푼다고요. 2차 부동식을 푸는 이거 틀리신 친구들은 판별식 쓴 친구들일 거야. 100%예요. 이거 왜 판별식을 못 쓰나요? 이거일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 위에다가 필기하세요. 그러니까 2차 부동식 풀이는 이거 개념 설명할 때 되겠죠. 2차 부동식 풀이는 무조건 두 가지야. 인수분해로 풀거나 대부분 물론 인수분해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요. 식으로 푸는 경우에는. 식으로 푸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아니면 그래프 이용해서 풉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야. 제발 그리세요. 제발. 제발 그래프를 그려서 푸세요. 특히 이거를 필기해야지. 특히 제한된 구간에 제한된 범위의 2차 부동식. 이게 2차 부동식이든 3차 부동식이든 뭐 1차 부동식이든 제한된 범위 부동식은 거의 대부분 그래프를 이용해서 봅니다. 반드시 그래프 이용하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꼭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를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좌변의 그래프가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했지? 요거 할 때. 요거 요거 설명했죠? 요거 요거 설명했죠? 어. 이거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로 해석하면 이 친구 제한된 범위에서 이 그래프가 근데 이 그래프가 온전히 다 그려져 일부분만 그려져 일부분만 그려지지 요 이차함수의 일부분의 그래프가 우변 y는 0보다 작다니까 아래에 있거나 항상
항상 성립하니까 항상 아래에 있거나 또는 같아진다. 그러니까 이 친구 그래프 개형부터 먼저 그리면 대칭축이 딱 있잖아요. 대칭축이 x는 2일 때잖아. 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근데 이 이차함수가 온전히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 어떻게 되는 거야? 3에서부터 5까지 그려지죠. 3은 3에서부터 5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지. 요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그려지잖아. 그러면 x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x축의 위치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아래에 있거나 같아져야 되니까 요렇게 돼도 되고, 그치? 그쵸? 이것도 오케이고, 그쵸? 또는 어떻게 되는가? 요렇게 돼도 되지. 나머지 케이스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0하고 같거나 작아져야 되겠죠. x가 5일 때 최대니까 이 친구 최대값 구하시면 f5가 뭐로 나와? 최대값 2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k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친구 0보다 작다니까 만족하는 k값 구하시면은 정답 2인가요? 최저값 이렇게 나오죠. 되셨나요? 이거 그래프 아니 어차피 너네 3차 함수도 그래프로 다 풀었잖아 수표에서. 3차 부동식, 4차 부동식도 다 그래프로 푸는데 왜 2차 부동식만 그래프로 안 풀어요? 그거 무슨 고집이야. 그렇잖아. 심지어 삼각함수 부동식도 그래프 그려서 풀잖아요. 삼각함수 부동식 같은 경우도 이 친구 그래프 그려 여기가 양수네 막 이렇게 풀잖아. 다른 거 다 그래프로 풀면서 2차 부동식만 그래프로 안 푸는 건 좀 약간 그렇죠. 무조건 판별식이래. 그래도 방부동식의 가장 기본은 인수분해입니다. 방부동식. 근데 이거 제일 야매로 푸는 방법 좀 알려드릴까요? 야매로 푸는 방법. 근데 이건 야매로 푸는 게 좀 힘들겠다. 왜냐면 A 값의 범위니까. 이거는 좀 야매로 푸는 게 힘들겠네. 이건 연립해서 정확하게 풉시다. 이 친구는 요렇게 되고요. 부등식의 가장 기본도 인수분해입니다. 알겠죠? 아까 인수분해라고 했지. 그럼 이렇게 되시면 이 친구 인수분해가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그래서 x 마이너스 a하고 x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친구 위의 식은 이 친구가 딱 근이 나오잖아. 이 친구가 문제지. 이 친구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경계가 바운더리가 A인 거하고 3인 건 알겠어. 그리고 이거 수직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 또한 알겠어.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여기가 A3인지 여기가 3A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A 값의 범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케이스 분류를 푸는 수도 있는데 A 값을 어디 있을까를 추정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아까 수시선 그려서 한번 그려볼게요. 결국 이 친구 해하고 같아진다라는 거니까 이 친구 해는 빠르게 펼쳐. 이 친구의 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결국 연립하면은 x가 3보다 커지고 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친구 x가 3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애매한 게 있고 확실한 게 있으면 뭐부터 그린다? 애매한 게 있고 확실한 게 있어. 그 뭐부터 그려야 돼? 확실한 거부터 그려야 되겠지. 그 확실한 거부터 그려줘. 뭐부터? 요 친구 위에식 부동식부터 확실한 거부터 그려주는 거야. 그럼 확실한 거 이렇게 그려준다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이 최종적인 근이, 그러니까 빨간색 딱 그렸을 때 최종적인 근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이 경계값 3에서 어떻게 되는가? 요렇게 찢어져야 되지. 그래야지 겹쳐지는 부분이 얘가 된다라고 추론할 수 있지.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자, 이런 식으로 추론해 나가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하, 일단 A는 어떻게 되는가? 3보다 작아야 되겠네. 이건 확실하지. 그죠? 그럼 A의 위치는 어떻게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있으면 돼, 안 돼? A의 위치. 그러면 어떻게 돼? 근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니까 근이 3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A의 위치는 딱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요 사이에. 요 사이에 딱 있어야 돼. 경계값 A의 위치는 여기 딱 있어야 돼. 여기 사이에 딱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등호 적기 조건 따줘야 돼. 등호 성립 조건. 여기 경계값이 마이너스 1랑 겹쳐줘도는 상관없지만 1이랑 겹쳐지면 근이 바뀌지. 그쵸?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된다? 정답이 3번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나는 이미 얘들아 나는 이미 다 알려줬어. 다 알려줬어. 특히 연립부등식에서 수직선 안 그리면 손모가지 잘라야 된다고. 내가 그래 안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 수직선을.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 머릿속으로 그려서 맞췄어. 그럼 상관 없어. 틀렸어. 수직선 안 그려져 있어요. 그럼 무조건 너네 잘못이야. 남 탓하지 마요. 연립부등식 문제인데 수직선이 안 그려져 있다? 아, 근데 틀렸다? 그럼 무조건 본인 잘못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고요. A-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친구도 연립해야 되겠죠. 이것도 1번식과 2번식이 연립된 겁니다. 자, 요렇게 1번식 하고요. 요렇게 2번식이 연립됐다. 네, 요렇게 식으로 그냥 어떻게 되나 단순하게 그냥 연립부등식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3x-3c 여기는 4 되고 3x 플러스 1 그냥 정석적으로 풀면 돼요. 1번식과 2번 부등식이 연립되었구나. 요렇게. 자, 그리고 양변에 이제 요 식에다가 양변에 20을 곱합시다. 20을 곱하면 12x-12c가 15x 플러스 5. 여기는 양변에 4를 곱합시다. 4를 곱하게 되면 3x 플러스 1, 2x-4c. 적당히 이항해 주시면 요거 이렇게 쓱 넘기자. 그러면은 3x 되고 요거 쓱 넘기면 마이너스 12c 마이너스 5 되고요. 자, 요 친구는 요렇게 이항합시다. 그럼 x 되고 요 친구는 마이너스 4c 플러스 1 되겠죠. 양변에 3으로 나누면 요렇게 되겠네요. 단순 계산 문제죠. 여기 4c 마이너스 3, 5 요렇게 나옵니다. 연립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네요. 요게 어떻게 돼? 요 친구가 A고 요 친구가 B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A-B는 마이너스 3분의 5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나오네. 됐죠? 그냥 진짜 계산 연습 많이 해야 되겠다 너희들 진짜. 계산 연습 많이 하세요. 음. 근데 내가 틀렸네. 지가 많이 해놓고 해라고 해놓고 계산이 틀렸네. 어디가 틀렸어? 이거 마이너스죠? 죄송합니다. 지도 틀렸으면서 죄송합니다. 나정나네. 나정나. 역시 연욱이에 적은 연욱이었어. 야 이거 많이 틀렸더라.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가 일단 기억 니은은 쉽게 되지. 기억 니은은 쉽게 되는데 이 디귿이 그러니까 가끔씩 부동식에서 이런 것들을 쓰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요 진입한별 문제 같은 경우 진입한별 문제지. 진입한별에서 디귿이 보통 가장 어렵잖아, 그치? 이 디귿을 기억 니은을 이용을 해가지고 푸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기억 니은. 일단 기억 니은부터 정리를 하면 두 개를 빼보는 거지. 두 개를 빼고요. 그리고 인수분해를 이용합니다. 요 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요거 이렇게 두 개씩 묶으면 인수분해 됩니다. 좀 계산을 빨리 했어요.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되냐면 둘 다 1보다 작기 때문에 둘 다 음수예요. 음수 곱하기 음수 곱하기니까 양수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괜찮나요? 빨라요? 요식도 두 개 빼주면 되겠죠? 요 친구는 요렇게 두 개씩 묶으면 좋아요. 1, 4번하고 2, 3번. 1, 4번을 B, C로 묶고 그다음에 요거 2, 3번을 마이너스로 묶어준 다음에 공통인수로 A 마이너스 B 묶어주면 이거 묶어주면 됐음? 이렇게 되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BC의 범위가 어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가지고 1에서 1 사이라고 하면 곤란해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요. 자, 요렇게 곱했을 때가 최대 경계가 되고 요렇게 곱했을 때가 최소 경계가 되죠. 요렇게나,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도 경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 BC가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작죠. 얘 음수예요. 음수 곱하기 음수 마찬가지. 그래 양수 됩니다. 둘 다 기억도 성립하고 니은도 성립하거든요. 근데 이게 니은 디귿 이게 디귿이 어렵잖아, 그치? 디귿이 어려운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딱 봐도는 안 되지. 그럼 인수분해로 들어가는 건 안 되고 최대한 비슷하게 생긴 니은을 좀 이용을 해야 돼요. 비슷하게 생긴 니은을 좀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잘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모르겠다 싶으면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쓰는 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최대한 니은을 이용하셔야 돼. 두 식을 빼는 거야. 마찬가지로 두 식 빼는 건 똑같아. 이렇게 되잖아, 그지? 최대한 니은을 조금 이용을 해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두 개 찢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약간 좀 이양해주고 약간 묶어주기 식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가 있어? 마이너스 B 있고 마이너스 C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약간 찢어주는 거야. 결국에 내가 이게 양수라는 걸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치? 얘가 양수라면 증명은 되는데 이 니은에서 뭐를 증명했냐면 요 친구 보여, 요 친구. 이거 쓱 이항해주면, 요거 쓱 이항해주면, 요거 쓱 요렇게 이항해주면 얘가 뭐보다 크다. BC보다 크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니은에 의해서. 그럼 요 친구가 이제 뭐보다 이제 요 친구 주어진 식이 두 개 뺀 게 얘랑 얘가 같은데 얘랑 비교하면 BC 마이너스 요거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또 기억에 의해서 이게 인수식으로 인수분해 되면 얘가 또 0보다 커요. 결국에는 이거 두 개 뺀 게 0보다 크지. 그럼 얘가 크고 얘가 작다는 얘기죠. BC 다시만요. BC? 여기 BC요? 여기 다시요? 음. 어디 여기 다시 해야 되려는 얘기야? 요것 좀 연습할까요?
말 나온 김에 있고 요거 연습 좀 해봅시다. 디귿은 이해됐죠? 그 질문하는 선생님 디귿은 이해됐죠? 음. 그 요것만 조금 한번 해볼까요? 요것만 조금 한번 해볼까? 음, 자, 여기서 x 플러스 y 범위 어떻게 돼요? 얘는 직관적으로 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따 설명할게요. 요거는 오늘 요거 범위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자, 요 친구 범위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 y의 범위를 구하는데 마이너스 y의 범위는 요거 구하실 때 부동방에 바뀌죠. 자, 그 다음에 뒤집어주면 이렇게 된다, 그지? 마이너스 y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x의 범위하고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착각하시는 게 요거 두 개 빼고 요거 두 개 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y. xy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아까 질문한 학생. 여기 xy의 범위 어떻게 돼요? 그치? 이거 곱했을 때가 최도. 이거 곱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값들 곱했을 때 가장 최대가 나오는 거를. 그치? 그냥 이렇게도 곱하고 이렇게도 다 곱해봐야 돼. 그치? 다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y분의 1은 4번 y분의 x의 범위. 그럼 얘는 y분의 1을 범위를 구하는 거야. y분의 1 해주시면 이게 양변에 역수를 취해야 되는데 역수를 취할 때 부등 방향이 또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y분의 1의 범위를 구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된다? x의 범위하고 어떻게 해준다? 곱해서 최대값 될 때가 3분의 2고 최소값 될 때가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뭐가? 왜 부호가 바뀌냐고요? 이거요. 또 이거 설명해야 돼요? 음수만 곱하고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또 얘기해야 돼.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음수지. 곱했지. 부등호 바뀌지. 보내달라고? 네. 되셨나요? 여기서 딕은요? 두식을 뺐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 최대한 기억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억이랑 비슷한 부분을 최대한 찢었어요. 끄집어낸 거야. 일단 다 보냈어요, 일단은. 아까 방정식 노트도? 왜 보냈는데, 예전에. 또 보낼게요. 네.
다시 요거 디귿만 다시 설명할게요. 아까 적은 거 이거 보냈어요. 단톡방에. 요거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 단톡방에 올렸어요. 부동식이 많이 약하구만. 어떡하냐. 이거 두 개를 뺐어요. 뺀 식에서 니은이랑 최대한 비슷한 거 끄집어내기 위해서 요거 살짝 아니면은 음, 음, 그러니까 아니면 요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좀 다르게 증명을 해볼게.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결국 이거 증명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1 이게 양수라는 거 증명하는데 니은에 의해서 이 친구가 a 플러스 bc보다 크다는 게 증명됐으니까 뭐 증명하면 돼? 이 친구 좌변의 식이 a 플러스 b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면 되잖아. 근데 이 친구가 기억에 의해서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해도 돼요. 됐죠? 아, 이거 증명하면 되는데 이게 AB가 BC로 바꾸는 거랑 똑같잖아. 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46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쉬는 시간이에요. 쉬었다 하자.
네, 착석합니다. 착석해 주세요. 네, 다들 오셨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것도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식으로 풀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 친구 풀기가 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그래프로 푸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해요. 2차 함수고 2차 함수면은 0보다 작을 때 해가 다음과 같으려면 아래로 볼록해야 되겠지. 그래프 개형이. 아래로 볼록해야지 사이값으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사이값으로 처리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경계값은 x 절편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3과 0의 위치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치? 그렇다면 이 친구 y는 fx는 마이너스 3이랑 0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값이 0이어야 되니까 x랑 x 플러스 3을 반드시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인수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x하고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죠. a라고 잡아두시고 이제 뭐를 이용한다? f1이 0이란 f1이 8이라는 걸 이용하자. a는 2다. 그렇지. 끝났어요. f4 구하시면 됩니다. 쉽죠? 제발 그래프로 좀 풉시다. 2차 부동식은 그래프로 풀면 다 풀려요. 거의 질문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2차 부동식은 거의 그래프 문제거든. 10문제 중에서 8문제 다 그래프 문제야. 자, 1차 부동식이네요. 1차 부동식이 또 의외로 질문이 많고요. 전개합시다. 전개해서 1차 부동식의 꼴로 바꾸어 줍시다. 자, x에 대한 식은 좌변으로 넘겨주시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깁시다. 여기까지가 최대한 간단하게 한 거야. 자, 이제 기억부터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0 곱하기 x는 어떻게 돼요? 2 이렇게 되죠. 그럼 해가 없죠. 그렇지?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쉽겠네. a가 2면 3x는 어떻게 돼? a 값이 2면 여기 마이너스 2면 그러면 이거 틀렸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되겠네. 그럼 얘는 해가 없다가 아니네. 맞죠? 잘못 푼 거 아니지? 그렇죠? 이상한데? 해가 없어요? 잠깐만. 내가 잘못 계산했나? 아, 0 돼요? 아, 그러네. 여기 0 되네. 그럼 해가 없다 맞죠? 해가 없다 맞네요. 이 친구 2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2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0 되니까 x가 0보다 크다 맞죠? 디귿도 맞고. x가 음수면은 요거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바뀌게 되고. 그럼 요 녀석 약분 치면은
a-2 되니까 요 녀석도 맞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됐죠? 요거. 자,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 자, 요거 정리를 합시다. 요거 한번 정리를 할까요? C가 긴 변일 때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중등 내용인데. C가 가장 긴 변일 때 ABC가 삼각형 3변이고요. 이게 성립하면 뭐가 된다?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예각삼각형이고요. 이렇게 되면요 둔각삼각형. 조금 더 해볼까? 요게 성립하면요 C가 긴 변이나 조건이 없으면 각 C가 예각이에요. 이 친구는 각 C가 직각이에요. 각 C가 둔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이 친구는 직각삼각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C가 긴 변이라 힌트가 없어. 얘가 직각삼각형이야. 맞아, 틀려? 채팅이 조용하네. 직각삼각형 직각 몇 개, 예각 몇 개야? 직각 하나, 예각 2개지. 직각 하나에 나왔으니까 직각삼각형 맞죠? 맞습니다. 둔각삼각형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맞아요. 자, 이거 예각삼각형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왜냐? 이 각 C가 예각이라고 해서 둔각삼각형이 예각인지 직각삼각형이 예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페이크로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그지?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거. 삼각형 3변이 x 3, 4야. 그랬을 때 1번 문제. 직각삼각형이 되는 x 값을 구하세요. 2번 문제. 예각삼각형이 될 x의 범위를 구하세요. 제일 어려운 게 둔각삼각형이 될 x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1번은 어떻게 돼? 정답이 5라고 하시면 틀려요. 답 2개야. 가장 긴 변이 가장 긴 변이 x일 수도 있지만 가장 긴 변이 4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x 제곱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일 수도 있거나 또는 어떻게 돼? 4의 제곱이 3의 제곱 더하기 x 제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x는 5 또는 루트 7이 나옵니다. 낚이기 쉽겠죠? 낚시 문제로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예각삼각형의 범위는 쉬워요. 수직선 그리면 돼요.
요때가 직각삼각형 되거든요. 요때가 직각삼각형 되고 요때도 직각삼각형 되고요. 요 사이 범위일 때가 뭐가 된다? 요 사이 범위일 때가 예각삼각형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루트 7하고 5 사이일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둔각삼각형은? 아, 둔각삼각형은요, 쌤 구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틀려요. 이렇게 하시면 틀립니다. 자, 이거 100cm 될 수 있어요? 아, 얘가 왜 그런 거냐고요? 위에 걸로 따지면 돼요. 쉽게 생각해 볼게. 자, 여기 4고 여기 3이고 여기가 x잖아. x가 5일 때야. 요 5cm보다 짧아지면 어떻게 된다? 얘가 삼각형이 돼요. 인정? 직각이 될 때보다 짧아지면 인정? 자, 그리고 잘 봐. 여기 어떻게 돼? 4가 되고 여기 x 되고 여기 3이야. 이거 루트 7일 때지. x가 루트 7일 때보다 길어지면은 얘가 삼각형 돼요. 인정? 외우세요. 이해됐으니까. 네. 그치.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어떻게 돼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삼각형이 되려면 요 미지수 x는 반드시 두 변의 길이 합과 두 변의 길이 차 사이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합과 차 사이에 있어야지 삼각형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길이가 100이 되거나 길이가 1cm가 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삼각형이 결정이 되려면 반드시 x는 7cm하고 1cm 사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사이일 때가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됐죠? 이것도 보내요? 중3 내용인데. 이게 중3 내용이야. 아, 진짜. 미치겠다. 그러니까 얘가 0.1이면 얘가 0.1이면 얘가 0.1이잖아. 삼각형이 안 돼요. 여기가 4cm인데 여기가 3cm고 어떻게 0.1cm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냐. 합과 차 사이에 있어야 돼요. 요 길이가 반드시. 삼각형이 결정이 되려면. 이것도 보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그냥 간단합니다. 제일 긴 변이 얘니까 제일 긴 변이니까 이 제일 긴 변이 얘는 이것만 따져주면 돼요. 직각일 때보다 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식 풀면 이렇게 되고요. 쓱쓱 이항 쓱쓱 그럼 이렇게 되네요. 0하고 4 사이. 얘는 0하고 4 사이인데 요거 1보다 커야 되죠. 한 변이니까. 그렇지. 또 변이니까 1보다 커야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 1보다 크다 못 따져서 틀린 것 같은데 느낌에. 요거 이것도 이 친구의 근이 이거 되잖아. 그치? 요 부동식의 근이. 요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일단 P가 음수인 거는 보이죠? P가 음수인 건 보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식을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래서 개념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야. 뭘 얘기를 한 거냐면 개념 설명할 때 요게 중요하다. 부등식의 경계가 방정식의 근과 같다고 했잖아. 기억나? 방정식하고 부등식의 차이점 얘기하면서. 기억나지? 그럼 얘 방정식으로 바꿔버려. 이 녀석의 근이 1, 4 된다는 얘기랑 같은 거야. 근계 쓰면 제일 빨라요. 근각예술 관계에 의해서 두 군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P분의 Q인데 이 친구가 5 나와야 되고요. 알파 베타가 P분의 마이너스 16인데 이 친구가 4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P 값은 마이너스 4고요. Q 값은 20.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릅니다. 물론 이 친구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식 세운 다음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해가지고 전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근계가 훨씬 빠르잖아. 그지? 네. 45번죠? 뭐가? 10? 10이라고? 답이 3번 나왔다고? 답이 틀렸나? 어디가 틀렸지? 어디가 틀렸디야? 아, 삼각형 결정적으로 따져야 되네. 근이 틀렸네요. 삼각형 결정 조건에 의해서 요 가장 긴 변이 두 길이의 차하고 두 길이의 합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지? 삼각형 결정 조건. 가장 긴 변이 남은 두 변의 합과 차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x가 2보다 크다는 게 나오죠. 그지? 그래서 여기 2가 되네요. 그럼 여기 2고 6이고 8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고 결정 조건 써줘야 되네.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 10이 나와서 더하면 10. 아,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네. 계산실수 이건 나오겠다. 됐죠? 됐죠? 넘어갈게요. 끝. 아, 지난 시간에 요거 산술기하 할 때 요거 떡밥을 던졌죠. 내가 떡밥을 던진 것이고 여러분들은 덥석 물었던 것인 거지. 그치? 44번 질문이라고? 44번 질문이요? 요거요? 요거 한번 해볼까? 이따가 하고 44번 추가 질문. 아, 차에 절대값 해줘야 되구나. 응. 요것은 음,
됐죠? 자, 44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라면점에서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이 2,000원이면 하루에 2,000원 판매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바를 해봐야 돼요. 나중에 알바를 해보면 이런 걸 써요. 판매 가격이 있고요. 판매 가격이 있어요. 판매량이 있어요. 그리고 판매량과 판매량을 곱하면 이거를 매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서는 판매액의 합계라고 하기도 하죠. 뭐 같은 얘기입니다. 매출에서 원금을 빼면은 영업이익입니다. 갑자기 경제 수업이 됐네요. 자, 판매가가 얼마가 되냐? 판매가가 얼마요? 2,000원이고 판매량이 200그릇이. 매출이 얼마 나와? 매출이 80만 원이 나와. 그렇죠? 40만 원이 나온 거야. 40만 원. 그렇죠? 40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이 100원 올릴 때마다 그릇의 개수가 내릴 때마다 올라간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이렇게 보자. 식 세울 때 이렇게 세우면 돼. 판매가를 100X원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X원 내리면 판매량은 얼마씩 늘어가는 거야? 200에서 20X만큼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곱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매출이 얼마 이상 되고 싶다. 442000원보다 이상 되고 싶다. 요거 푸시면 돼요. 요거 풀 때도 좀 약간의 센스는 요 친구 100으로 묶어주고요. 그치? 뒤에 있는 식은 100으로 묶어주고. 요런 센스는 조금 있으면 좋겠어요. 뒤에 있는 식은 20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식이 조금 더 깔끔하죠. 요 정도는 센스요. 요런 계산 센스. 약분 띡 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221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그 다음에 플러스 20 이렇게 되니까 이항해주고 양변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하고 7 이렇게 되니까 7하고 3 사이죠. 그럼 라면 한 그릇의 가격, 판매가는 요때 최대지. 그럼 3 집어넣어서 최대 가격 구하시면 요 친구 170원. 되셨나요? 질문하신 친구? 요거는 왜 음수여야 되냐고요? P가 왜? 크다면 큰 작작 나올 거 아니야. 근이 사이값으로 안 나오죠. 작다라고 했을 때 사이값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P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됐지? 지난 시간에 떡밥. 얘는 왜 맞고 이건 왜 틀렸을까요? 그때 어떤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술기하 할 때 왜 등호 성립 조건을 왜 써야 되냐라고 물어봤거든. 등호 성립 조건이 진짜 중요해요. 등호 성립 조건이. 이게 왜 이 풀이는 맞고 이 풀이는 틀렸나? 등호 성립 조건 때문에 그래.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이에요. 얘는 B랑 C랑 같을 때 등호 성립이고요. 얘는 C랑 E랑 A랑 같을 때 등호 성립이지. 그래 얘는 세 개가 동시에 등호 성립이 가능해요. 어떻게 되시면 A랑 B랑 C랑 이렇게 동시에 등호 성립이 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이 세 부등식을 동시에 곱할 수가 있는데 잘 봐. 요 옆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얘가 등호 성립할 때는 2x랑 y분의 1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하지. 그렇다는 얘기는 x, y가 2분의 1일 때 등호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y하고 x분의 2가 등호 성립을 하는 조건은 이 친구는 x, y가 2일 때 등호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xy가 2분의 1이면서 2인 게 가능해요? 동시에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친구들 산술기하 따로따로 친 다음에 곱하시면 최소값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요거를 다시 좀 설명을 해볼게. 그렇다면은 요 친구의 최소값은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따로따로 산술기하를 못 쓴다면. 그러니까 인수분해 된 식은 반드시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해서 전개를 하면요. 상수항이 5가 나옵니다. 전개한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산술기하 치는 거야. 그럼 요거 두 개 산술기하 치면 2루트 4가 나오잖아요. 왜 2루트 4인가요? 라고 하시는 친구들은 산술기의 공식 A다가 이거 넣고 이거 넣으시면 돼요. 이때 등호 성립하고요.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도 xy가 1일 때죠.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이 2루트 4니까 2루트 4 플러스 5를 최소값으로 가져요. 등호 성립 조건도 xy가 1일 때고요. 그러니까 위의 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등호 성립 조건도 틀렸고요. 최소값도 틀렸어요. 뭐 요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시험에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됐죠? 산술기하 예전에 아까 전에 이틀 전에 그 요거 했었던 거 정리를 했고요. 잠시만. 수투를 좀 해야 되겠네. 지난 시간에 수투하다 말았죠. 두 문제. 49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오늘 같은 맥락인데 방부등식,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절대 판별식을 못 써요. 이제는 판별식을 못 쓰고,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49번. 그래프로 해석해. 이거 그래프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요거 살짝 이양해주면 y는 좌변 그래프하고 우변 그래프. 교점이 몇 개다? 2개다. 근데 얘는 제한된 범위에서 그려진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이 친구를 좀 그려봐야 되겠죠. 미분합시다. 인수분해 해주면 이 녀석은 8칸으로 쪼개서 그릴까요? (46번) 다 안 했다고? 네, 46번도 마저 할게요. 내가 왜 지난 시간에 46번 다 안 했지? 답이 안 나와가지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 시간 때문에. 자, 요렇게 됐고요. 마이너스 2일 때하고 0일 때가 극대국소죠. 그러면 극대 먼저 나오겠고 요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때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겠고 이때가 x가 1일 때니까 제한된 범위에서 그려지면은 요 친구는 요렇게 그려지겠네. 그죠? x가 이때가 2일 때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요때 잡 0,0이죠. 원점 지나죠. 요게 x축 y축이겠네. x축 y축. x축 y축. 이렇게 되겠고. 그럼 제한된 범위에서 그려지고. 이 친구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 플러스 24니까 8인가요? 마이너스 2, 8. 2분의 1 AL 세제곱해도 8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 친구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a가 교점이 2개 되려면 마이너스 a의 범위는 8 이하 0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 이상 0, 2 미만이 되니까 8개. 됐죠? 자, 요 녀석입니다. 미분했고요. 극대값이 4죠. 극대값이 4고 쭉쭉쭉 인수분했을 때 x a-1일 때가 극대고 함수값 집어넣어서 여기 뒤에 요렇게 붙죠. 이 친구가 극대값이 4. 그쵸. 와, 이거는 계산하기가 진짜 싫다. 전개해야 되네요. 와, 괴롭다. 이걸 정령해야 되나요? 아, 벌써 부모님이 보고 싶어지네요. 명절이 다 돼가다 보니까. 전개하면은 얘랑 얘가 소구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고요. 아우, 진짜 싫다. 그러면은 얘랑 얘가 소구되죠? 그렇죠? 얘랑 얘가 소구됩니다. 그래서 이항하시게 되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0. 다행히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이 되네요. 와. 이 친구도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 되나?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a 플러스 1의 제곱 a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돼요? 그렇죠? 케이스 분류해야 되겠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조금 만족함이 다 그쵸? 얘는 조금 만족하고 2 집어넣으면은 조금 만족 안 하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x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오게 되고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 넣으시면 정답 2가 나와요. 아우 계산 그지 같아. 상콤해. 계산 상콤하네요. 네, 이거 한번 볼까요? 50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결국에 여기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수직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요거 연장한 식. 아이고. 이 친구를 연장한 식. 이거 뭐라고 해요? 요 빨간색 직선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법선의 방정식이잖아. 이 법선의 방정식에 뭐를 지난다? 원점 지난다. 그럼 끝. 그래서 법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접선의 방정식하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a, fa를 지난다. 이렇게 되니까 f 프라임 x가 3루트 3x 제곱 마이너스 루트 3 되니까 이 친구 법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루트 3a 제곱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되고 x 마이너스 a 되고 루트 3a 세제곱 마이너스 루트 3a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x에다가 0,0 대입하시게 되면 0,0 대입 0,0 대입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친구도 루트 3a로 묶읍시다. 루트 3a로 묶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어차피 a 0 아니죠. 1, 3면 좌표지. 0이 아닌 거는 과감히 약분합시다. 양변에. 그래야 식이 좀 더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뭐를 곱합시다. 3루트 3a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시게 되면 이 친구 1 되고요. 그렇죠? 요거 양변에 곱하시게 되면 이 친구 1 되고 이 친구 루트 3루트 3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루트 3 a 제곱 마이너스 1. 요 녀석도 루트 3 묶어주면은 3 곱하기 3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요? 그쵸?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면은 아이고 식 지저분해라. 전개하시게 여기까지 전개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9a 4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나요? 완전 제곱식이네? a 제곱은 3분의 2 됐죠? 정답은 3번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시간이 남으면은 그 좌표평면 얘기 좀 할게요.
좌표평면. 내분점, 두 점 사이 거리랑 내분점, 외분점이랑 무게중심이랑 중선 정리. 그리고 자치 해방 정식 정도면 될까요? 그 정도면 정리해도 많이 한 거겠지. 미적분 질문이 적으면 말이지. 아니 뭐 쉬워. 아차, 야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배우는 거야. 너무 너무 어렵게 생각해. 어차피 고1 코딱지 애들 배우는 거 너 고3이 배우는 건데 쉬워. 안 어려워. 쉽다고 생각하면 쉽고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미적분이나 확통이나 수원이 훨씬 어렵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조금 일찍 마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